서막. 런던의 안개 속에서 피어난 우정. 템스 강변을 따라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어느 저녁. 런던 중심가의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데이비드와 마가렛 부부는 갤러리 오프닝 파티로 향하고 있었다. 67세의 전직 은행가인 데이비드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업 감각을 잃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헤매는 런던의 신사였다. 65세의 전직 발레 교사인 마가렛은 우아함과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었지만 춤에 대한 열정은 세월과 함께 옅어져 가고 캔버스 위에서 새로운 열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늘 전시회 꽤 기대되지 않아? 마가렛이 갤러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말했다. 당신 그림이 전시된다니? 나도 덩달아 설레는군.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는 아내의 예술적 재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마가렛의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런던의 풍경과 인물들을 담은 그녀의 그림은 섬세한 붓 터치와 독특한 색채로 가득했다.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샴페인을 마시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윌리엄과 캐서린 부부를 발견했다. 72세의 은퇴한 작가 윌리엄은 코츠월드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살며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69세의 전직 외과의사인 캐서린이 함께였다. 지적이고 세련된 캐서린은 윌리엄의 문학적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윌리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마가렛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고, 캐서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림 속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저 그림 정말 인상적이네요. 윌리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마가렛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윌리엄이고 이쪽은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윌리엄이 자신과 캐서린을 소개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이쪽은 제 아내 마가렛입니다.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윌리엄과 마가렛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지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분은 어디 사세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저희는 코츠월드에서 왔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윌리엄이 대답했다. 런던과는 정반대의 매력이 있겠네요. 마가렛이 말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놀러오세요. 윌리엄의 서재와 제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캐서린이 덧붙였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희도 언제든 런던으로 초대할게요. 데이비드가 흔쾌히 대답했다. 그날 밤 갤러리를 나서는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런던의 안개 속에서 그들의 특별한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코츠월드의 햇살 아래 깊어지는 우정. 윌리엄과 캐서린의 초대로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주말 여행을 떠났다. 코츠월드의 햇살은 런던과는 달리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오래된 돌담과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윌리엄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들과 캐서린의 정성이 담긴 꽃들이 가득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마가렛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캐서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윌리엄, 서재를 구경시켜줘도 될까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저도 마침 데이비드 씨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윌리엄은 데이비드를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윌리엄의 문학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오래된 책 냄새와 잉크 향기가 가득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윌리엄의 지적 여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데이비드는 마치 보물 창고에 들어온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책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으셨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읽었죠. 책은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윌리엄은 책장 한 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책들은 제가 쓴 책들입니다. 데이비드는 윌리엄의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소설, 시,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작가셨군요.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유명한 작가는 아니니까요. 윌리엄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은퇴 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했죠.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퇴 후의 삶, 새로운 도전,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윌리엄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했고, 윌리엄은 데이비드의 경험과 열정에 흥미를 느꼈다. 한편 마가렛과 캐서린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캐서린은 과거 외과의사로서의 삶을 회상하며 수술실에서의 정교함과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섬세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가렛은 자신의 그림에 담긴 감정과 영감의 원천에 대해 설명했다. 마가렛 씨의 그림은 정말 생동감이 넘쳐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캐서린 씨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비밀의 화원 같아요. 마가렛이 답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예술적 감각을 칭찬하며 예술이 주는 기쁨과 위안에 대해 공감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윌리엄은 자신이 쓴 시를 낭송했고, 마가렛은 윌리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캐서린은 두 사람의 예술적 교감에 감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데이비드는 이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다. 두 분의 예술적 재능이 정말 부럽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데이비드 씨도 충분히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윌리엄이 답했다. 맞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예술가 한 명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렛이 덧붙였다. 그날 밤 코츠월드의 별빛 아래에서 네 사람은 삶과 예술, 그리고 우정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코츠월드 여행 이후 네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런던과 코츠월드를 오가며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지성과 세련됨에 점점 더 끌렸다. 캐서린과의 대화는 그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었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은 그가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은퇴 후 겪었던 사업 실패의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캐서린은 그 누구보다 그를 이해하고 조언해 주었다. 데이비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죠. 캐서린의 위로는 데이비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캐서린에게서 아내 마가렛과는 다른 종류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예술적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그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칭찬해 주었고, 그녀가 잊고 있었던 창작의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고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예술적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깊이 공감했다. 마가렛 씨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아요. 윌리엄의 칭찬은 마가렛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서 남편 데이비드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섬세함과 다정함을 느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 즉 예술적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작업실 데이트는 잦아졌고, 그럴수록 윌리엄과 마가렛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윌리엄은 마가렛과 함께 작업한 공동 창작물을 보여주었다. 마가렛 씨와 함께 작업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날이 기대되네요. 저도 그래요, 윌리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다. 한편 윌리엄과 캐서린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마가렛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캐서린은 그런 윌리엄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캐서린은 윌리엄이 마가렛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윌리엄과의 사이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요즘 마가렛 씨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네요. 캐서린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함께 책을 쓰고 있어요. 마가렛 씨의 그림이 제 글에 큰 영감을 주거든요. 윌리엄이 대답했다. 두 분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캐서린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다. 어느 날 윌리엄과 캐서린 부부의 딸인 에밀리가 런던을 방문했다. 30세의 젊은 패션 디자이너인 에밀리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네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마가렛 부부와도 금세 친해졌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였다. 두 분은 정말 멋진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에밀리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에밀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구나.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사랑은 복잡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에밀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의 말은 네 사람의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은 애써 감춰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엇갈리는 시선,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위험한 제안, 그리고 선택의 기로. 네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런던의 한 재즈클럽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그들은 재즈 음악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춤을 청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서로에게 밀착했다. 데이비드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캐서린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춤일 뿐이에요, 캐서린. 윌리엄이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당신이 마가렛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났. 캐서린, 당신도 알다시피 마가렛 씨와는 예술적인 교감이 잘 통할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 한편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 캐서린, 당신과 춤을 추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캐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섰.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의 눈빛을 마주 보았고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 데이비드 씨, 저와 춤을 추는 건 처음이네요.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 그러게요. 왠지 모르게 당신과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대답했. 두 사람은 춤을 추는 동안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사업 실패 후 느꼈던 좌절감과 외로움을 고백했고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윌리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섭섭함과 불안감을 털어놓았. 저도 가끔은 윌리엄이 저보다 마가렛 씨를 더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서린이 슬픈 눈빛으로 말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은 마가렛이 윌리엄 씨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데이비드가 공감하며 말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며 묘한 동질감과 위로를 느꼈. 그리고 그날 밤 재즈클럽을 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 만약 우리가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지내본다면 어떨까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캐서린은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네 사람 모두 지금의 관계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지내보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 하지만 그건 너무 알아요. 위험한 제안이라는 거.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우리 모두 불행해질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해. 캐서린은 데이비드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네 사람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했. 그리고 어쩌면 이 위험한 제안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윌리엄과 마가렛에게도 이야기해보죠.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 네. 그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날 밤 네 사람은 엇갈린 시선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인생을 뒤흔들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뒤바뀐 일상. 그리고 새로운 감정의 소용. 데이비드의 충격적인 제안 이후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윌리엄과 마가렛도 결국 데이비드와 캐서린의 생각에 동의했. 그들은 각자의 관계에서 느꼈던 결핍과 갈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을 인정하고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한 달간 함께 살아보기로 결정했.
그렇게 데이비드는 코츠월드로, 윌리엄은 런던으로 떠났고, 마가렛과 캐서린은 각자의 파트너를 받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 코츠월드의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낯설지만 설레는 동거를 시작했. 캐서린은 데이비드의 사업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현실적인 조언은 데이비드에게 큰 도움이 되었. 데이비드는 캐서린과 함께 윌리엄의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 캐서린, 당신과 함께 있으니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캐서린에게 고백했.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캐서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고, 그 감정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 한편 런던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윌리엄과 마가렛은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낭만적인 동거 생활을 이어갔. 윌리엄은 마가렛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마가렛은 윌리엄의 글을 읽으며 그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 두 사람은 함께 갤러리를 방문하고 콘서트를 관람하고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런던의 예술과 문화를 만끽했. 윌리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순간이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윌리엄에게 말했. 마가렛, 당신이야말로 제 삶의 뮤즈예요. 당신 덕분에 잊고 있었던 창작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윌리엄이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갔. 하지만 뒤바뀐 일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데이비드는 캐서린과 함께 지내면서 꼼꼼하고 계획적인 그녀의 생활 방식에 점차 답답함을 느꼈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마가렛이 그리워지기도 했. 캐서린 역시 데이비드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윌리엄의 따뜻함과 배려가 그리워졌. 윌리엄은 마가렛과 함께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것은 행복했지만, 때로는 그녀의 지나친 감수성과 즉흥적인 행동들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 마가렛 역시 윌리엄의 낭만적인 면모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 때로는 데이비드의 현실 감각과 리더십이 그리워지기도 했.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네 사람은 다시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 저도 그래요. 윌리엄과 함께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예술적 감성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마가렛이 말했. 캐서린과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의 지성과 열정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죠. 윌리엄이 덧붙였. 데이비드와 함께 지내면서 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었죠.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 네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 그들은 뒤바뀐 일상을 통해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원래의 파트너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실험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윌리엄과 캐서린도 데이비드의 말에 동의했. 그들은 한 달간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찾은 일상. 더욱 깊어진 파트너를 바꾸는 실험을 끝낸 후 네 사람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 런던으로 돌아온 데이비드와 마가렛, 그리고 코츠월드로 돌아온 윌리엄과 캐서린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예술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그녀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의 조언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콘서트에 가고 여행을 다니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 마가렛, 당신의 그림은 정말 훌륭해요. 당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마가렛에게 말했.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의 응원 덕분에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 마가렛이 환한 미소로 대답해. 윌리엄과 캐서린은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 윌리엄은 캐서린의 정원 가꾸기를 도우며
그녀와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 캐서린, 당신의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섬세함과 꼼꼼함이 엿보이는군요. 윌리엄이 어느 날 오후 캐서린에게 말해. 윌리엄, 당신의 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당신의 문장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캐서린이 윌리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 네 사람은 여전히 친구로서의 우정을 유지했지만 그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성숙하고 깊은 차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우리 네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보는 위험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했. 맞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캐서린이 덧붙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죠.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요. 윌리엄이 미소 지으며 말했. 네, 우리 네 사람의 특별한 우정을 영원히 간직해요. 마가렛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어.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네 사람과 자주 연락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에밀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사랑과 행복은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에밀리가 어느 날 에밀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구나. 우리도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단다. 데이비드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어느덧 노년의 나이가 된 데이비드, 마가렛, 윌리엄, 캐서린은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하고 있었. 그들은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코츠월드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우정과 사랑을 이어나갔. 우리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말했. 맞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그리고 윌리엄, 캐서린과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과 행복은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행복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윌리엄과 캐서린의 아늑한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와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마가렛이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리 넷이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윌리엄이 덧붙였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표지에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 그 스케치북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안에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윌리엄이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넷이 함께 여행했던 장소, 윌리엄과 마가렛이 공동 작업한 그림,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갤러리 오프닝 파티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캐서린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런던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마가렛이 윌리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윌리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 함께였기에 더욱 행복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윌리엄이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캐서린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당신과 데이비드도 우리 못지않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마가렛이 캐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데이비드가 캐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캐서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우정과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요. 윌리엄이 덧붙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데이비드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캐서린이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템스강 위로 런던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서로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사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 마가렛은 유명 화가로서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으니 윌리엄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 캐서린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그녀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들은 오랜만에 코츠월드에 있는 윌리엄과 캐서린의 집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들은 윌리엄과 공동 집필한 책의 초판 출간을 기념하여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쓴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마가렛이 책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 덕분에 이 책이 더욱 빛날 수 있었어요. 윌리엄이 마가렛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분의 예술적 재능이 만나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했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데이비드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사업적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캐서린이 데이비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나누어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마가렛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런던의 안개 속에서 마치 운명처럼 만났었죠.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줄 몰랐어요. 서로의 파트너를 바꾸는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윌리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험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잖아요.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우정과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요. 윌리엄이 덧붙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데이비드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캐서린이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코츠월드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윌리엄과 캐서린의 집에서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캐서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고, 윌리엄이 엄선한 와인은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윌리엄의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비록 예전처럼 맑고 청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윌리엄이 기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의 책 출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우리 네 사람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우리 모두의 작품입니다. 윌리엄, 당신의 아름다운 글과 마가렛의 그림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윌리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캐서린, 당신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렛이 캐서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비드,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 마가렛이 잔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코츠월드의 밤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코츠월드의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서로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이제 그들은 인생의 황혼을 넘어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그들은 윌리엄과 캐서린의 집 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마가렛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런던의 갤러리에서였죠. 그날따라 안개가 참 짙었어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죠.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보는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윌리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캐서린이 윌리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지난날의 추억들이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마가렛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얼마가 남았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거예요. 윌리엄이 마가렛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원한 친구니까요. 캐서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사랑과 우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다우니까요. 마가렛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비록 늙고 주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윌리엄의 서재에서 함께 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윌리엄이 글을 읽고 마가렛이 그림을 설명하고 데이비드와 캐서린은 조용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예전처럼 크고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했고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다웠으며 그 어떤 그림보다 생생하게 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데이비드, 윌리엄, 캐서린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한 기나긴 여정,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느새 그들의 옷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함께잖아요. 윌리엄의 말에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그 슬픔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슬픔이었습니다. 윌리엄, 당신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함께.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윌리엄과 저는 아직 쓰고 싶은 글이 많고 마가렛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을 것. 그리고 데이비드,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캐서린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마가렛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코츠월드의 집에서,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런던의 아파트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쓴 책의 후속편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들이 노년에 접어든 후 겪은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함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